실제 출제 기조의 변화, 앞서 말한 것처럼 암기의 비중이 줄고 있죠. 그럼 이런 출제 기조 변환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25년도 수험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정혜입니다. 2025 공시영어 출제 기조 변환에 관련된 발표가 인혁처에서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벌써 발빠르게 접하신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증으로 변화한다. 실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안대문 등의 실용적인 소재, 그리고 이메일, 동료들 간의 메신저의 대화 또는 민원 제기와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가 되면서 업무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업무 적합성을 높이면서 실제 업무 능력에 준비가 된 인재를 뽑겠다라는 출제 기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험생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구성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우선 구성의 변화는 문제 유형과 비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23년도 시험과 그리고 예상 문제로 발표한 내용들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 네 가지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비율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어휘는 네문항에 빈칸과 밑줄이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실제 이번에는 두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빈칸 문항만 남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세 문항, 문장, 밑줄, 영작형 등에서 빈칸과 그리고 밑줄형으로 세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생활영어는 기존에 세 문항이었는데요. 이때는 관용 표현이 포함되었는데 실제 변화된 시험에서는 두 문항, 그러나 관용 표현은 없기 때문에 암기 부담이 줄었습니다. 독해는 기존의 10문항에서 13문항으로 바뀌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존 유형이 9문항이고 그리고 실용문 독해 4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4문항은 두 문항 같은 4문항입니다. 자, 하나의 지문에 두 문항으로 구성됐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의 변화 그리고 문항의 구성의 변화 등을 통해서 실제 수험생의 부담을 낮췄다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출제 기조 변환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내용도 핵심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새롭지만 익숙하다. 분명히 발표된 예시 문항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게 맞는데요. 또 면면히 들여다보면 낯설지가 않아요. 자,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우선 이 실용문의 이해라는 건 수능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실용문 파트에 해당되는 문항에서 보셨던 그 문항 유형이 그대로입니다. 문법 문항도 새로운 유형 하나가 추가되지만 민간 어학시험, 토익 같은 데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사실 그런 것 없이도 여러분 푸실 수 있는 정도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메신저 대화 유형도 자세히 살펴보면 텍스트를 그대로 옮긴다면 기존의 유형과 비슷하고 되려 관용 표현이 없기 때문에 난도는 살짝 낮아져서 체감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암기 부담이 분명히 감소가 됩니다. 어휘 같은 경우엔 기존에는 유의어 문항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단어의 뜻과 여기에 있는 단어 뜻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의 예시 문항 속의 어휘는 빈칸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문맥상 추론을 통해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암기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영작형, 문장형이라는 유형이 암기와 관련된 관용 표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런 문법 내용들이 사라지고 밑줄형 문법이 남았죠. 그런데 밑줄형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자, 구조 분석과 구문 분석이 된다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 부담은 줄었습니다. 마지막, 생활영어 부분입니다.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도 관용 표현이 줄어든 상황 제시형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고하는 능력과 문장을 읽는 능력이라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암기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암기 부담이 줄었다는 거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예시 문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have difficulty ing, get used to ing라는 관용 표현을 알고 있어야지만 직접적으로 정답으로 연결되는 문항들도 제시가 되었다는 것이니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25년 바뀌는 시험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니 시험 대비는 더욱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수험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문항을 풀이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은 바로 구문력입니다. 구문력은 문장을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자, 실제 출제 기조의 변화, 앞서 말한 것처럼 암기의 비중이 줄고 있죠. 자, 그렇다면 시험지를 마주하고 문장을 읽어내고 그것을 추론하는 능력이 결국은 이 시험의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수 조건은 구문력이어야만 하죠. 자, 더해서 그 구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어휘죠. 자, 어휘와 구문이 완성이 된다면 그 어떤 것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영어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어휘와 구문을 잡아놓고 계시다면 변화에 따라 여러분의 성적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패밀리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구문 70식 알고 계시죠? 구문X 구문 70식을 통해서 꾸준한 훈련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기본서 어휘를 통한 필수 어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기본서나 필수 어휘집이 없다고 한다면 집에 책장에 하나쯤은 꽂혀져 있는 중고라고 쓰여져 있는 그 어휘집 있죠. 그게 바로 필수 어휘입니다. 그거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까지 시험은 암기를 위주로 했던 시험이라면 지금은 시험 전에 내가 무기를 준비하고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싸워볼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어휘와 구문이 될 거고요. 지금 25년도 수험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잘 시작하셨고 빠르게 시작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구문과 어휘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드시 25년도에 웃는 결과, 좋은 결과, 합격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타협하지 않고 수험생 여러분이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는 컨텐츠로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